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그림은 얼마쯤 될까요? 고 김환기가 제작한 붉은색 전면 점화 한 점이 85억 원에 홍콩에서 팔려서 화제가 된 적이 있죠.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100억 원을 웃도는 가격입니다. 이번에는 살아있는 작가의 그림값 중 최고는 누구일까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우환이 그림은 평균 15억 원을 웃돕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현역이나 두 그림이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추상미술이고 그것도 점을 본인 그림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대형 병원에 가실 일이 있으면 벽면에 장식된 그림이 구상이 많은지 추상이 많은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큰 건물이 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추상미술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요즘은 추상미술이 수집가들에게는 인기 있는 미술이고 대형 건물을 장식하기에도 구상보다는 추상미술이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추상미술을 이해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또한 그것이 좋은 추상인지 나쁜 추상인지를 알고 추상미술을 보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만큼 이해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든 까닭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에 대해서 갖는 선입감은 그림은 외부 세계와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이 어느 한 곳도 외부와 닮은 점이 눈꼽만큼도 없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수 없는 신포도쯤 생각하고 그 자리를 뜨겠죠. 생각이 있고 나름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르겠어. 그렇다면 대체 그림의 본질이 무엇이지? 그렇습니다. 그림이 근원을 따져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그림이 실마리가 풀립니다. 우리는 그림이나 조각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재현해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예술은 우리가 경험한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니 알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이런 그림이나 조각들은 만든 사람들이 내적인 어떤 상태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예술이 단지 외부 세계만을 재현하는 것에서 작가의 생각이나 그의 내면 상태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 영역을 넓혀왔죠. 20세기 미술이 걸어온 길입니다. 일반인들은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새로운 길을 개척한 그림들이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림은 그렇다 치고 사진은 어떨까요? 사실 그림이 추상으로 변신할 수 있게 역할을 한 가장 큰 공로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이 외부 세계를 가감없이 재현해 주는데 회화까지 나서서 그 일을 할 필요는 없겠다고 화가들은 생각한 겁니다. 사진도 그 역할을 흔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사진가들도 화가들이 했던 바대로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진이 재현을 줬고 추상을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안 되겠습니까? 단지 이런 사진을 하면 배반자라는 소리를 듣기 딱입니다.
그림도 그렸으니까요. 결국 용기 있는 사람만이 세기를 걸을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 그림을 지배했던 원근법이 세계를 벗어난 것이 겨우 20세기 들어서입니다. 그러나 일정 원근법을 기초로 만들어진 사진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진도 원근법이 세계에 실증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사진 같지 않은 사진이죠. 다양한 실험이 진행됐고 그 중 하나가 추상입니다. 이현정의 사진을 설명하기 위해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을 모르고서는 이현정의 사진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최소한의 추상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진은 어떻게 추상을 할 수 있을까요? 제일 무난한 방법이 추상을 실제 외부 세계로부터 추출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대상을 선택한 후에 원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단순화시켜 보는 것입니다. 제언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단순화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죠. 두 번째는 대상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사진가의 마음에서 찾는 것입니다. 마치 김한기나 이우환이 추상처럼 스스로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건 많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절충입니다. 이현정의 작업이 이 경우에 해당될 것 같네요. 단지 외부 세계의 무엇을 사진의 최소 단위로 삼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들판에 핀 꽃들의 이름을 모두 알 필요는 없지요. 그것이 나에게로 와서 기쁨이 되고 하나의 의미가 되면 그것으로 족하지요. 그래서 이 사진들의 의미를 설명하는 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마지막에 하신 말을 혹시 기억하나요? 이런 말을 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된 것입니다. 한국 사진에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사진가가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기쁜 일입니다. 20세기 초에 추상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모두 몰리의 앞에 서야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형편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현대 미술을 이끄는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현정의 사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직설 최건수였습니다.